이번 사연은 산후조리 핑계로 며느리 부려먹으러 온 시모가 멍청한 표정으로 도망쳐서 신나게 비웃어 줬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친정에서 준 출산준비금을 시댁 대소사에 쓰라는 시어머니의 지적 수준이 몇 세 수준일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생과 중학생 아이를 둔 40대 후반 워킹맘입니다. 지금도 참 개념 없는 시어머니가 많네요. 저도 아이 태어났을 때 시어머니가 했던 행동이 생각나서요. 양가 지원도 못 받고 결혼한 터라 저희는 아이를 좀 늦게 가졌습니다. 기반 없이 사랑만으로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것은 그리 녹록지 않은 것이더라고요. 하지만 저와 남편은 젊었고 자신 있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늘 시어머니였죠. 다른 시댁 식구들도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곤 했지만 시어머니가 한 것에 비하면 별거 아니었어요. 만약 시어머니가 없었다면 다른 시댁 식구들 때문에 제가 힘들어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만큼 시어머니는 독보적인 존재였죠. 저희는 결혼할 때 모은 돈도 비슷했고 양가 경제력도 비슷했습니다. 양가에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저희 둘은 모은 돈만 가지고 결혼을 했죠. 주변에서는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제 친구들은 남자가 집 한 채는 해가지고 와야 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 친구들은 어떤 집으로 시집 갔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제가 결혼할 무렵에 이 지역 아파트 값이 3억대였습니다. 지금은 그 아파트가 15억 가까이 가요. 그 당시 집값이 지금보다는 훨씬 싸긴 했지만 그때도 3억이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집값이 엄청 오른 것이었고 그 오른 집값이 3억이었던 것이었어요. 지금 주변에 보면 그때 3억 주고 아파트 한 채 사놓았어야 했는데 하면서 후회를 하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근데 그때도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거라고 하던 때였어요. 근데 이제 와서 그런 후회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이상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얼마 전 이 채널에서 산후조리 해준다고 집에 와서 놀고 먹고 간 시어머니 사연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겪었던 일이 떠올랐죠. 시어머니가 개념 있는 척을 하게 된 계기가 저의 산후조리 때문이었거든요. 저희가 결혼할 때 남편과 저는 맞벌이를 하는 만큼 가사일과 양가에 하는 것 모두 공평하게 하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지금까지 집안일을 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가 결혼할 때만 해도 반반 결혼은 흔해도 가사 육아 반반은 흔치 않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 워킹맘들은 내가 슈퍼우먼이냐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경우가 많았죠. 저희는 결혼하고 돈을 좀 모은 다음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결혼한 지 3년 만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저와 남편 둘 다 아이를 간절히 원했어요. 결혼 전부터 우리는 귀여운 아기를 낳기 위해 결혼한다는 식으로 말할 정도였습니다. 결혼 후에 만삭 임산부를 길에서 마주치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지나가는 아이들이 너무 예뻐 보였고요. 남의 아이도 저렇게 예쁜데 우리 아이는 얼마나 예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남편은 집안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자기는 군대를 다녀왔기 때문에 저보다 빨래 청소를 더 잘한대요. 그럴 수 있죠. 저는 결혼 전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가사 일을 그렇게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참 나쁜 딸이었네요. 저희 결혼 전에 시부모님에게 저희 생각을 전부 얘기했어요. 저희는 벌이도 비슷하고 결혼할 때 들고 오는 돈도 비슷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할 것이라고요. 명절에 시댁에 먼저 오는 것은 제가 양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 저희 친정 분위기상 저희가 명절에 친정에 먼저 가는 것은 좀 불가능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약간은 가부장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남편이 함께 가사 일을 하고 조금이라도 자기가 더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저는 참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시면 정말 머리가 아플 정도로 화가 났죠. 남편이 집안일을 조금이라도 하면 시어머니는 방해를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네가 왜 청소를 하고 있냐, 마누라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씻고 밥 먹을 준비나 해 이러시기도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하도 성화를 부리니까 제가 남편에게 하던 일 그만두고 씻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남편 대신 집안일을 하지 않았죠. 남편이 집안일을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가끔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버럭 소리를 지르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것도 기분이 안 좋았지만 더 기분이 안 좋았던 것은 제가 남편의 수발을 들도록 만드는 것이었어요.
남편이 짐을 들고 있으면 남자가 그런 자잘한 짐 들고 있는 거 보기 안 좋다. 네가 들어라.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죠. 남편이 짐을 남자가 들어야지 왜 여자가 들어요? 했을 때 시어머니는 너는 저런 것도 보고만 있냐? 저걸 뺏어서라도 네가 들어야지. 언성을 높이며 이런 말을 하고는 남편이 들고 있는 짐을 시어머니가 뺏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였어요. 그리고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셨죠. 분명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한 일도 시어머니는 본인 혼자 다 한 것처럼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댁에서 식사를 차리면 시어머니와 제가 같이 차렸는데 혼자 다 차렸다고 하셨죠. 김장 때 다 함께 김장을 했는데 혼자 다 하신 것처럼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김장 와서 멀뚱멀뚱 보고만 있었다고 저를 흉보고 다녔어요. 그래놓고 시어머니는 저에게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죠. 원래 이런 거 네가 다 해야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널 도와준 거니 너는 얼마나 시집을 잘 온 거냐? 요새 이런 시댁이 어딨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때마다 가슴이 콱 막히는 것 같아 답답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대꾸할 말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아이 낳기 전까지 3년간 시어머니 때문에 가슴 답답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화를 내거나 따지거나 하기도 애매하니 더 답답해지기만 했죠. 그러다가 제가 임신을 하고 출산 준비를 할 때였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육아휴직이 잘 보장되는 회사거든요.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 육아휴직이 수월하지 못했습니다. 회사 눈치를 봐야 하는 경우가 지금보다 훨씬 많았죠. 저희 부모님은 저희 결혼할 때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을 엄청 미안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출산 준비금, 병원비, 조리원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죠. 그 중에서 산후조리원비가 가장 큰 금액인데 출산 준비금과 병원비를 다 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2주에 250만 원인 산후조리원을 예약했죠. 임신 5개월쯤에 시댁에서 얘기를 하는데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과 출산에 대해 얘기하다가 친정에서 이런 큰 돈을 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사돈께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우는 좀 기분이 상한 표정이어서 제 기분도 별로였어요. 시아버지 반응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신우는 왜 기분이 나빴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제가 쓸데없이 돈을 쓰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애가 크면 한참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쓸데없는 곳에 돈 쓰지 말고 모아두라고 하시더군요.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 한다는 말씀이 그런 돈 모아뒀다가 집안에 큰일 있을 때 써야지 하시는 거였어요. 이때만큼은 저도 그냥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준 돈을 왜 시대겠어요? 그럴 일 절대 없어요. 우리 애랑 저만을 위해서 쓸 거예요. 우리 엄마가 준 돈에 눈독 들이지 마세요. 하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제 흉을 보고 다녔어요. 밑도 끝도 없이 제가 자기를 도둑년 취급했다고 친척들에게 말하고 다녔다 합니다. 근데 저도 너무 화가 났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와 아이를 위해 쓰라고 주신 돈이잖아요. 근데 그 돈을 시어머니는 왜 시댁 집안일에 쓰라고 하셨는지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나랑 우리 아이를 위해 그 돈을 쓰는 건 당연한 거고 시어머니는 그만큼 못해줘서 미안해해야 할 일이 아닌가요? 남편에게 이런 제 마음을 얘기했더니 엄마가 예전에 겪은 거랑 너무 달라서 그런 거겠지. 세대 차이라고 이해하면 되잖아. 이러더군요. 저는 완전 폭발해서 남편에게 소리까지 지르며 화를 냈습니다. 근데 왜 시댁 대소사에 그 돈을 쓰라고 하냐고. 이런 식으로 따졌더니 남편은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고 하며 사과했어요. 남편이 아직 뭘 몰라서 말실수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저는 자연분만으로 첫째를 낳았고 조리원에서 2주간 있었어요. 조리원에서 집에 돌아와 저희 엄마가 일주일 정도 함께 있어 주셨고요. 저희 엄마가 있건 말건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마음대로 드나드셨습니다. 그래놓고는 한다는 소리가 너네 엄마가 와 있어서 내가 내 손자 마음대로 보지도 못한다. 이거였습니다. 너네 엄마라는 말도 거슬리는데 저희 엄마가 저희 집에 와 있는 게 왜 마음에 안 든다는 건지, 저희 엄마가 저희 집에 와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자기 손자를 위한 것이란 걸 시어머니는 정말 모르시는 건지, 그런 식으로 말해놓고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엄마가 밥을 차려주면 엄청 거지같이 개걸스럽게 밥을 먹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무안에서 헛기침을 할 정도였어요.
저희 엄마가 일주일 정도 저희 집에 계시다 가셨는데 시어머니는 일주일 정도 저희 집에 와서 산후조리를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와서 있는 것은 저와 아이를 위한 일이 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와서 집안일을 다 해주고 나는 아이에게 모유나 먹이고 편하게 있는다? 절대로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절하려고 했는데 시아버지는 저를 걱정하셨습니다. 시아버지를 봐서 시어머니가 오시는 걸 허락했죠. 남편이 알아서 시어머니를 오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오지 말라고 말하는 것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암튼 저는 산후조리 기간에까지 시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을 참아주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굳게 결심하고 시어머니를 오시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셔서 하는 걸 보니 제가 생각했던 거 그대로였죠.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신 첫날부터 시어머니가 산모였고 저는 시어머니를 산후조리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첫날은 정신없이 지나갔고 둘째 날부터 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죠. 시어머니가 밥을 먹자고 하기 전에 시어머니에게 밥을 차리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황당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뭐하고 계세요? 얼른 밥 차리세요. 사무적인 말투로 이렇게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밥을 차리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시어머니에게 이것저것 지시했습니다. 아이 목욕시키는 것만 시어머니와 제가 함께 했죠. 그 외에 저는 아이 모유 수유하는 것만 했습니다. 아이 잘 때 저도 조금씩 잤고요. 그리고 셋째 날은 토요일이어서 남편도 집에 있었습니다. 저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시어머니를 실컷 부려먹었어요. 남편이 나서서 일하려고 할 때마다 자기는 가만히 있어. 아들 집안일하는 거 어머님이 속상해하셔. 시어머니 들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 들으라고 이런 말도 했어요. 우리 어머님 같은 분이 세상에 또 있을까? 며느리 산후조리 해주러 오시는 시어머니가 우리나라에 몇 분이나 있겠어? 하고 말이에요. 시어머니 표정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표정이 왜 그러세요? 여기 와서 놀고 먹으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하시죠? 사실 저도 다 알고 있었어요. 하면서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시어머니 웃음소리 한번 흉내내봤어요? 시어머니가 저 답답하게 만드는 말을 할 때마다 찢어지는 목소리로 그렇게 웃으셨거든요. 그렇게 웃으셨거든요. 저도 똑같이 해드린 거죠.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는 갑자기 시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서 내일 집에 가봐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바로 시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근데 시아버지는 감기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제가 일부러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시어머니에게 힘드셔서 집에 가고 싶어서 아버님 환자로 만드셨어요? 어머님은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세요? 그것도 금세 밝혀질 거짓말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꾹 다물고 계시더라고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어 버리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이 버릇은 못 고치고 계시죠? 그럼 저는 신나게 시어머니를 비판하고 놀리고 그래요? 입 다물고 계시면 본인만 손해죠. 암튼 시어머니에게 저는 그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가세요. 어머님 계획대로 안 돼서 속상하시죠? 앞으로도 어머님 뜻대로 되는 건 없을 거예요. 안 그래 자기? 했더니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잘 안 오셨어요. 그전에는 저희 집에 와서 살림 지적도 많이 하셨고 쓸데없는 잔소리를 계속 늘어놓다가 가셨던 분이거든요. 시어머니 가시고 나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하니까 속이 시원하냐고. 이런 건 남편이 알아서 중간 역할을 잘해야 서로 좋게 지낼 수 있는 거라고요. 남편은 그 후로 중간 역할도 잘하는 남편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이 집안을 위해 엄청 고생한 것처럼 말하며 저희 남편을 가스라이팅 했는데 남편도 그때부터 객관적 사실을 따져보기 시작했거든요. 그 후로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는 이상한 소리 잘 안 하셨습니다. 그렇다기보다는 말수가 엄청 줄어든 거죠. 그만큼 시어머니가 저에게 하는 말 중에서 대부분이 이상한 소리였던 것이었어요. 남편이 청소라도 하면 어머님이 하시게 그냥 둬. 자기가 그런 일 하는 거 보면 어머님 속상해 하셔. 제가 선수쳐서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남편이 같이 식사 차리고 설거지하고 하는 것에 대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조금씩 시어머니 편을 들며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던 신우도 제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기가 죽었습니다. 믿고 있던 시어머니가 저에게 함부로 못하니 자기도 느낀 것이 있었겠죠?
둘째 때는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한 후에 시어머니 보고 와서 좀 계셔달라고 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그때는 시간이 좀 돼서 한 달 정도 와 계실 예정이었는데 말이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정신없이 바쁜 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서운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엄청 미안해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전혀 미안한 기색 같은 것은 없었고요. 시어머니가 아직도 가끔은 이상한 소리를 하지만 봐줄만 합니다. 저는 이제 언제든 시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을 지적할 수 있으니까요. 산모에게 가서 밥 얻어먹고 오려는 시어머니 심보는 뭘까요? 정말 못된 사람만 할 수 있는 행동인 것 같네요. 쓰니님이 지혜롭게 잘 대처하셨네요. 살다 보면 무식한 방법이 최선인 경우도 있죠. 쓰니님이 지혜로우신 것 같습니다.